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4회.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미 시험 봤는데 그 뒷부분 바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필자의 주장. 주장 바로 일단 파악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장 정확하게 파악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general statement랑 specific statement 계속해서 발견해 낼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봤더니 during time of stress or change지. during은 뭐뭐 동안이죠? 그러면 뭐 동안에 스트레스나 아니면 변화의 시간 동안에 바로 뭐로써? 부모로서 우리는 want to protect our children. 우리 아이를 뭐 하기를 원한다? 보호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정리를 해주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부모의 역할은 바로 뭐다? 아이를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봤더니 This is normal parental instinct야. 이거는 기본적인 부모의 본능이거든요. this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지? this가 의미하는 건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거지. 이거는 부모의 기본적인 본능인데 그리고 그것은 appropriate behavior이야. 바로 올바른 행동이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 앞부분에서 정리를 해보면 부모는 지금 뭐 한다는 거지? 부모는 아이들을 보호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괜찮아. 이건 올바른 행동이야. 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근데 봤더니 뒤에 누구 나오냐면 but 나왔지. 몇 번이나 설명하지만 여러분 역접 연결어가 나오면 앞에보다 뒤에가 더 강한 내용을 얘기할 거야. 그래서 뒤에 봤더니 during this time of protection that we are 있는데 이때 강조 구문이네요. it은 의미가 없고 that 뒤에 여기부터 해석해서 여기를 맨 마지막에 강조를 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without realizing it,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한 채로 우리는 take power away, 힘을 빼앗아간대. 누구로부터?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뭘 빼앗아간다? 힘을 빼앗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보호기간 동안이래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앞에서 분명히 보호하는 거, 부모가 아이 보호하는 거 좋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우리가 지금 벗으로 내용을 뒤집어서 아니야, 이 아이 보호하는 동안에 우리가 오히려 아이로부터 뭐를 아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빼앗고 있잖아 라 그래서 지금 플러스를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내용을 뒤집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보호하는 거는 이런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거야. 아이의 힘을 빼앗아 가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문제에서 보이는 건 여러분이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가 보여야 돼. 그래서 뭐 하는 게 help give your child. 너의 아기에게, 너의 아이에게 뭘 주냐면 practice, 연습을 주래요. 뭐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습을 주는 게 오히려 helps,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너가 보호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줘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이제 뒷내용 바로 넘어가 볼게. 뒷내용 봤더니 a good place to start. 이걸 시작하는 하나의 좋은 장소. 이걸 시작하는 건 바로 뭐야? 아이가 스스로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이거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장소는 to ask questions. 뭐에 질문을 하래요. 뭐 하기 위해? help them decide. 아이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래. 어떤 결정? 행동 과정을 결정하도록 하래. 그들이 take, 취할 수 있는 행동 과정을 결정하도록 해. 그래서 they feel, 그들이 느끼는데 뭘 느끼냐면 they did everything, 그들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느끼게 하래. 그 모든 건 어떤 거냐면 they could,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뭐 하기 위해? prepare, 뭐 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여기 could 다음에 누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do가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they could do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끼고 everything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to prepare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의 목적으로 따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저거를 붙여서 보면 안 돼. 그러면 여기 또 내용 정리해보면 결국 무슨 얘기 한 거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줘. 그래서 아기가 자기가 해냈다고 느끼게 좀 해줘 라고 얘기해 준 거지. 근데 regrettably, 유감스럽게도 때때로 그 계획은 may not go as intended, 의도된 것처럼 흘러가지 않아. 하지만 you have to let, 너는 해야만 한대 라 그랬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뭐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필자가 자기 생각 강하게 드러내는 거지. 뭐라고 했냐면 let, 뭐뭐 하도록 시켜. 너의 아이가
experience 경험하게끔 해. 뭐를 자연적인 이런 결과를 경험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실수로부터 뭐하게 해? 배우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결국 뭐 하라는 거야? 아이가 스스로 결정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지.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국 뭐야? 너가 계속해서 뭐 하지 마. 프로텍션 해주는 거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냅둬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봤더니 This is so difficult to do.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뭐해? 어렵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never want to see our children suffer. 우리는 아이가 고통받는 걸 뭐 하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부모들이 보호하는 욕구를 가진 거죠. 하지만 이런 작은 학습 경험이 결국은 make them feel more empowered. 그들이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만들어줄 거거든 이라고 얘기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얘기는 계속해서 같아요. 부모가 아이 굉장히 보호해주고 싶지만 보호해주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끔 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 뒤에 이제 그대로 가봤더니 자녀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진지하게 경청해라.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자녀가 직접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부터 뭐 해라? 배우게 해라. 그래서 부모가 무조건 나서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해서 그걸 통해서 배우게끔 하래.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는 거죠. 넘겨도 되죠? 넘겨서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바로 봤더니 당신이 만약에 pushing yourself, 너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어. 어떡하게 appropriately, 적절하게 란 뜻이죠. 단어 공부 꼭 하셔야죠. 적절하게. 얘는 워낙 많이 나오죠. 당신이 만약에 너 자신을 적절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have evaluated, 평가하고 있는데 너 자신을 rigorously는 엄격하게 란 뜻이죠. 만약에 너 자신을 뭐하고 있다면 엄격하게 평가 내리고 있다면 you will have identified, 너는 아마 알아차릴 거야. 뭐를 알아차릴 거냐면 오류를 알아차릴 건데 어떤 오류? 당신이 만드는 오류를 알아차릴 거래. 그래서 너가 만약에 너 자신에 대해 엄격하면 뭐 한다는 거야? 네가 하는 실수를 다 인지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a critical part of self-evaluation, 이게 그럼 한 단어로 가끔 바로 정리됐네. 뭐라고? 첫 번째 문장이 이 한 단어에 다 들어갑니다. 자기 평가의 이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 위의 내용은 결국 다 뭐 했다는 소리야? 아, 자기 평가를 엄격하게 했다는 거구나. 이 자기 평가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is deciding, 결정하는데 이게 뭘 결정해 주냐면 what caused the errors, 뭐가 오류를 만들었는지 결정해 준대. 그럼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사실 똑같은 얘기 해요.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무슨 얘기 하고 있어? 아, 자기 평가를 정확하게 하면 무엇이 에러인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무엇이 에러인지 판단이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평균적인 수행자들은 believe, 믿어. 뭐라고 믿냐면 그들의 오류가 were caused by factors outside래요. outside their control, 그들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거야 라고 믿는데 뒷부분 굳이 볼 필요 없겠죠? 왜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자기 잘못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돌려버릴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인 수행자들은 오류를 외부 요인으로 돌려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뒤에 봤더니 얘들아 근데 누구는 by contrast에서 아예 대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인이 아니라 소재 자체도 뭐로 바뀌었어? top performers로 바뀌었죠. 이런 최고의 업무 수행자들은 믿는데 뭐라고 믿겠니 얘들아? 외부 요인이 아니라 이 원인을 누구에게서? 셀프 이밸류에이션에서 찾으려고 그러겠지. 자기 평가에서. 그래서 얘네는 믿는데 뭐라고 믿어? They are responsible for. 그 오류는 their errors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면 자신의 오류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어디서 찾는 거야? 자기 분석에서 지금 찾는 거죠.
자기 평가에서. 그래서 note that 주목해봐. 이것은 not just difference of personality. 이건 성격 차이도 아니고 태도 차이도 아니야. best performance들은 굉장히 뭘 세운 거냐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기술 기반된 목적과 전략을 세운 거지. 그들 스스로. 그래서 그들은 have thought, 생각하고 있어. 뭘 통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달성하고자 하는지를 통해서 얘네는 뭐 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길게 말했지만 결국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셀프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뭐 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 평가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자기 평가하는 건 누가 한다고? 지금 탑 퍼포머스들이나 아니면 베스트 퍼포머스들이 한대. 그러면 지문에서 자기 평가는 굉장히 어떤 의미? 좋은 의미. 그쵸?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봤더니 그래서 when something doesn't work, 뭔가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 작동하지 않을 때 그들은 related to failure, 뒷내용 예상해봐. 얘네는 best performance들이니까 실수를 외부 요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에게서 분석하겠지. 맞지? 그 실수가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구체적인 요소인데 뭐 자신의 퍼포먼스의 요소에 있다라고 믿는데, 근데 그 바로 요소는 어떤 요소냐면 may have misfired, 바로 빗나간 구체적인 이런 요소에 실수가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뒤에 봤더니 사실 얘들아 for example, 우리 내용 이거 안 읽을 거야. 바로 예상해볼까? 챔피언 골퍼스죠. 챔피언 정도 갔으면 얘들아 어떤 거야? 베스트 퍼포먼스나 아니면 굿 퍼포먼스지. 이 사람은 바로 오류에 대한 분석을 외부 요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할까? 셀프 이밸루에이션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여러분 그 얘기 나올 겁니다. 이 사람 자신이 한 문제나 실수를 외부 요인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분석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뒤에 우리 한번 정답 볼까? 잘못에 대한 과도한 자책은 성취욕을 저하할 수 있다. 너무나 내 책임이야 라고 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자기 책임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성취 목표가 지나치게 높으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범위 정하지 마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죠. 그 다음에 타인의 지적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실수, 남의 말 좀 들어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죠. 그 다음에 한 번의 실수를 근거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섣불리 타인 판단하지 마. 타인 판단하는 얘기도 우리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높은 성취를 보이는 사람들, 베스트 퍼포머스들은 이 잘못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는다? 셀프 이밸류에이션인 자신에게서 찾는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그 다음 문제 요지 바로 보겠습니다. 한 물체인데 어떤 물체냐면 at rest, 가만히 있는 한 물체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한 물체는 tends to stay, 바로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바로 얘네는 머무르는 경향이 있죠. 머무르는데 어디에 머무르냐면 at rest, 가만히 머무르는 경향이 있대. 그래서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 뭐야?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랑 반대 개념인 이제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 가만히의 반대 개념인 바로 change, 변화의 개념을 이제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변화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야? 변화하려면 learn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이며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뭐다?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볼까? 어떤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가만히 있게 돼. 근데 변화하는 건 새로운 것도 배우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봤더니 great ideas, 훌륭한 생각, 훌륭한 사람, 그 다음에 훌륭한 프로젝트는 바로 이런 희생자가 된대요. 뭐에 대한 희생자? 저항에 대한 희생자인데 뭐 하려는 저항? 변화하려는 저항의 희생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변화에 저항하겠다는 건 변화하지 않겠다는 거지.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바로 희생자가 돼,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을 바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변화하려는 저항, 이 변화하려는 저항, 즉 변화하지 않겠다는 거죠. 변화에 대한 저항을 하겠다는 건. 변화하지 않겠다는 건 means,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냐? 사람들이 working hard,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거야. 뭐 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현 상태를 보호한다는 건 뭐야?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거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변화에 저항한다는 소린 거잖아.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봤더니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 who resist, 저항하고 있는 사람. 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ignored, 무시되거나 pushed aside, 이 측면으로 제쳐질 때 그들은 become formidable, 감당할 수 없는 반대파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저항하겠다는 건 현 상태를 거부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는 현 상태에 대한 뭐가 된다는 거지? 반대파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in order to succeed at change, 뭐에 성공하기 위해서? 변화에, 이런 바로 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 저항과, 사람은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 이런 저항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겨져야 되냐면 should라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조동사 썼지. 이 사람들은 should be viewed differently, 다르게 보여야 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앞부분에서 지금 여태까지 변화하는 사람은 현 상태를 거부하는 반대파야 라고 얘기했거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사람들 좀 다르게 좀 봐줘야지. 여기에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저항이란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의 부분이고 이거는 많은 형태 속에서 뭐하고 있어? 존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봤더니 사람은 바로 저항하는데 굉장히 다른 이유로도 저항하고 다른 방식으로도 저항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야? 아, 저항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얘기해 주죠. 그래서 저항을 한다는 건 결국은 또 무슨 얘기야? 체인지 한다는 얘기죠. 완전 같은 얘기지. 그치? 왜냐면 현 상태에 저항하겠다는 건 바꾸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변화를 숙달하기 위해서 너는 first understand, 일단 먼저 must 있으니까 이것도 강한 문장이죠. 이해해야 돼. 뭐를? 개인적, 구조적, 그 다음에 이런 생리학적인 이유, 사람들이 정하고자 하는 저 이유를 먼저 좀 이해해야 돼. 그래서 when you understand resistance, 네가 만약에 저항을 이해하게 되면 너는 배우게 되거든. 그것을 기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너의 advantage,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understanding, 뭐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저항을 관리하는 것이 critical하대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중요해 또는 필수적이야. critical, important, necessary, significant, 이런 형용사들이 보어로 사용되면 그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지. When you are promoting change, 네가 변화할 때 뭐 이런 저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뭐해? 중요해 라고 얘기했지. 그럼 지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야? 아, change, 변화하려면 뭐를 조금 더 제대로 알아야 돼?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뭐 할 필요가 있어? 이해하고 이 저항을 조금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뒤에 정답 봤더니 misunderstanding, 우리가 잘못 알고 있대. 뭐에 대해서? 조직적인 변화라 그랬는데 우리 조직적이라는 얘기 쓴 적이 아예 없어요. 조직 변화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importance, 중요성.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appreciating, 이해해야 되죠. 뭘 이해해? 저항을 이해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뭘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뭐하다? 중요하다.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정리해 준 내용이랑 완전히 똑같네요. 변화하려면 뭐 해야 돼? 저항을 이해해야 돼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목 바로 보겠습니다.
taste, 미각이라는, 우리 지금 미각이라는 하나 소재 나왔죠? 미각이 is crucial.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crucial 나오면 필자가 자기 생각 좀 얘기하고 싶은 거죠? 미각이 중요해. 뭐 하는 데 있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미각 중요하대. 그러면 미각이 뭐 해준다? 미각이 결국은 생존의 개념으로 해서 중요한 거구나 라고 얘기를 했죠. In a way, 한 방식 속에서 we might think인데 여기 단어 좀 보고 갈까? Think of A as B. A를 뭐라고 여기다? B라고 여기다 하는 거죠. 미각을 우리는 뭐라고 여기냐면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고 여긴대요. 그래서 여전히 미각 중요해 얘기하고 있지. 그게 뭐 해주냐면 우리가 distinguish 단어 공부해야죠. 구분하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줘. 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냐면 between that, 얘가 between that 다음에 얘가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죠. 영양적인 것과 그 다음에 which may be poisonous, 뭐한 거? 바로 독성이 있는 것 사이에서 구분하도록 도와주거든. 그럼 미각이 해주는 중요한 역할 뭐야? 이 음식이 영양적인 건지 독성이 있는 건지 구분하게끔 도와주거든요. 근데 뒤에 누가 나왔냐면 yet 해서 하지만 해서 내용 뭐 한다? 뒤집겠다. 그러면 미각이 생존에 중요해. 요 내용 결국 뒤집힐 거야. 그래서 on closer inspection 검토죠. 더 면밀히 뭐 해봤더니 검토해봤더니 이 turns out은 뭐뭐라고 밝혀지다지. 뭐라고 밝혀졌냐면 yes, be so important. 뭐하지 않대? 중요하지 않대. 적어도 어떤 관점에서는 in terms of는 뭐뭐의 관점에서죠. perception, 인식의 관점에서는 뭐하지 않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 미각, 생존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특히 더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관점에서 미각은 전혀 중요도가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인식하는데 미각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네. 그래서 이제 뒤에 봤더니 while more than half of the brain 있죠. 뇌 절반 이상이 involved in processing, 처리하는 데 연관되어져 있는데 뭘 처리하냐면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걸 처리한대.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what we see는 시각이 아니라, 이건 미각이 아니라 뭐야? 시각이죠? 우리 뇌의 절반 이상은 시각 처리 과정을 담당하고 있대요. 반면에 something like 오직 몇 퍼센트의 1%의 바로 cerebral cortex, 대뇌 피질의 1%만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바로 미각 인식에 관여가 된대요. 그래서 얘들아 이 얘기 왜 나온 거야? 앞에서 한 얘기 그냥 다시 해준 거지. 미각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를 얘기한 거죠. 1%를 간접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서. 그래서 the reason for this, 이것에 대한 이유는 바로 왜 그런 거냐면 우리의 뇌는요, 픽업, 집어들어. 뭘 지금 이해하냐면 통계학적인 규제죠. 환경의 어떤 통계학적인 규제를 우리는 뇌는 바로 이해하려고 해. 그래서 우리는 learn to predict, 우리는 예측하는 것을 배우거든요. 뭐를? 가능한 맛을 예측하고 영양적인 속성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예측할 수 있어. 뭐에서? 잠재적인 음식에서 우리는 이런 걸 충분히 예측해. 근데 뭐에 기반해서냐면 다른 감각 단서를 기반해서 뭐와 같은 냄새나 스멜과 같은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대. 그래서 미각은 중요도가 떨어져. 미각은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데 하고 정리를 해봤더니 결국 누가 다른 감각들이 미각의 역할을 충분히 뭐 할 수 있게끔 해줘?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 그래서 사실 미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넘겨서 봤더니 이것이 allows us, 우리가 access, 뭐 하도록 하냐면 평가 내리게 한대요. this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다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로 평가 내리게 해주는데 뭐를? 가능한 결과. 뭐에 대한 결과? ingesting, 삼킬 거야. 뭐를 삼킬 거냐면 전체 다른 음식들을 우리가 삼킬 거야.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 가능한 결과를 우리가 access,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대. 그래서 여기 말 결국 다 합치면 뭐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predict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음식에 대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앞에서 똑같이 얘기했죠. 이렇게 한다고. 뭐 하지 않고 having to stick them. 그것들을 어디? into the mouth. 어디에 넣어보지 않고? 입에 넣어보지 않고. 입에 넣어본다는 건 얘들아 뭘 통해 해보겠다는 거야? 미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determine what they taste like. 그 맛을 알아보기 위해서 굳이 입에 넣어보는 이런 미각을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그걸 뭐 해볼 수 있다? 예측해 볼 수 있다. 여전히 미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다른 감각들이 그걸 충분히 보완해 주니까 이라는 같은 얘기 다시 나왔네. 그치? 그러면 여기 뒤에 이제 볼까? Good looking foods. 굉장히 좋아. 먹기 좋아 보이는 음식이 taste good as well. 먹기 좋은 떡이 뭐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었죠? taste, 미각인 most critical이래. 가장 중요한 감각이래 라고 얘기를 했지. 이건 아예 정반대죠. 색과 냄새, 이거는 바로 가짜 단서래. 가짜 단서 아니라 그랬지. 얘가 오히려 도움을 주는 단서라 그랬죠. 그 다음에 how we perceive foods.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인지할까? 뭐 없이도 그것을 직접 맛보지 않고도. 그래서 테이스팅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 그랬어. 왜? 우리가 다른 감각을 통해서 그 음식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넘겨서 어법 바로 보겠습니다. 어법에 얘들아 첫 번째 이니치 나왔어. 어법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패턴 정리해 줄 때마다 너네도 이 패턴을 절대적으로 같이 복습을 해줘야 돼 얘들아. 꼭 복습만 이거는 진짜 살 길이야. 그러면 어법에 첫 번째 이니치 나왔어. 이 이니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의미하는 거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관계 부사와 같은 성격을 하죠. 관계 부사와 같은 성격을 하기 때문에 뒷문장이 어떻게 나와? 완전한 문장이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는지 그대로 한번 볼까? powers 주어져, of memory 전명구, are이 동사, 그 다음에 greater 형용사니까 주어 동사 보어. 문장 완전하네요. 맞죠? 완전하니까 1번 문제될 거 없음. 그 다음에 2번. 2번에 얘들아 저기 저렇게 두에다가 놓은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대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대동사는 결국은 일반 동사를 쓸래 또는 비동사를 쓸래. 그래서 앞에서 사용된 동사를 말 그대로 뭐 하겠다는 거야? 대신 쓸 동사를 지금 찾아내 주란 소리야. 얘는 꼭 뭘 해봐라? 해석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대로 접근해 볼까? 사람은 사람인데 under hyphenesis 최면에 걸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발생시키는데 더 많은 기억을 발생시킨대요. 아, 최면 걸리면 오히려 더 많은 기억이 나오는구나. 걔는 뭐뭐 할 때 보다죠. 그 사람들이 바로 뭐 할 때보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지. 일반적인 상태에서 뭘 할 거야 하고 봤더니 바로 기억을 뭐 할 거야? 발생시키는 것보다 수면 상태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기억 발생시킨다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두가 하는 역할은 결국 뭐야? 기억 발생시키기지. generate의 의미를 따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generate는 일반 동사야 비동사야 라고 물으면 당연히 일반 동사야 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래서 do나 does나 did 중에 they가 복수니까 두가 나온 거 문제될 거 전혀 없다.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인데 얘들아 이거 좀 한번 잘 봐봐. 3번을 보려면 사실 어디도 좀 잠깐 봐야 되냐. 앞문장 우리 독해를 좀 잠깐 볼게. 여기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hyphenesis 최면이 leads them 그들이 come up with는 떠올리게 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떠올리게 한대. 앞의 내용이 우리가 방금 해석한 내용이랑 완전 같은 거죠. 최면하면 더 많은 기억, 정보가 살아나. 근데 but 나와서 내용 뭐 할 거야? 뒤집을 거야. 하지만 반드시 more accurate information 그게 반드시 정확한 정보는 아니야. 그래서 최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불러올 수는 있지만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가끔 뭐 최면 보면은 뭐야? 최면 걸어서 다들 과거 보면 대부분 뭐야? 왕자 아니면 막 그 다 기사 아니면 대통령 다 이런 사람들이지. 그쵸? 하찮은 천민 이런 건 아무도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봤더니 in fact 사실. 왜냐면 여기 지금 출제자의 의도를 잠깐 판단해 줄게.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명사 바로 다음에 대시 나오고 바로 다음에 동사를 이렇게 묶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동사를 묶고 있으면 이건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격관계대명사 질문하는 거거든.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일치 문제야. 그러면 얘 수일치를 누구한테 시키냐면 앞에 있는 이 명사한테 이렇게 시켜주세요 라는 뜻인 거거든 이거. 근데 너네 3학년 모의고사 수준에서 주격관계대명사 수일치를 묻는다는 거 꼭 의심해야 돼. 뭘 의심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명사가 그냥 명사가 한 단어 나오면 얘를 꾸미면 되거든. 근데 얘가 그냥 한 단어가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얘가 만약에 뭐로 나오면 명사구야. 명사구라는 건 명사인데 얘가 한 단어가 아니라 덩어리로 붙어 있어. 명사 뒤에 막 수식어구들이 더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수식어도 다 선행사의 기본 후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주격관계대명사 수일치 나오면 이것도 절대적으로 뭐 해라? 해석해서 선행사가 진짜 누군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돼. 그러면 우리 여기 내용 한번 볼까? 다시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내용 정리해봐. 앞 내용 봤더니 최면술로 나온 정보는 정확하지 않아. 사실 it might actually be people's belief. 그건 오히려 얘들아 뭐일 수도 있대? 사람들의 믿음일 수도 있어. 뭐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믿음이냐면 최면술의 힘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믿음일 수도 있어 라고 우리가 해석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hat 나왔어. that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뒤에 내용을 봤더니 그게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뭐 하도록 해? 상기하도록 기억을 떠올리도록 이끌어준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사람들 기억을 더 바로 떠올리도록 이끌어주는 건 진짜 최면술이 아니라 뭐야? 최면술에 대한 사람의 믿음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행사가 요 최면술 그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내용상 오히려 최면술이 아닌 이 최면술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사람들을 기억 떠올리게 이끄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선행사기 때문에 believe 뒤에 s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leads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복수동사인 lead가 나와줘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격관계대명사 수일치에 만약에 선지가 나온다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석해보세요. 선행사가 이 전면구 안에 있는 애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명사가 돼야 되는지, 수식어가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의 후보가 될 수도 있어.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 4번. 4번은 여러분 웨더를 묻는다는 건 얘들아 영어 모의고사에서 웨더를 묻는다는 건 일단은 접속사 명사절 또는 부사절인데 일반적으로 웨더를 내겠다는 건 명사절 접속사 묻는 거야. 얘 특징이 뭐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웨더만 나왔지만 문제 낼 때는 어떻게 내냐면 웨더리야 대시야 라고 고르게끔 내는 문제가 되게 많아. 둘 다 근데 명사절 접속사거든. that도 뒷문장이 완전하고 웨더도 뒷문장이 완전해. 얘는 절대적으로 구조로 푸는 게 아니야. 완전 불완전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얘는 해석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얘도. 어떤 해석? that은 목적어가 이미 확정 지어지고 정확하게 구체화된 사실이야. 하지만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목적어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이어져야 돼. 그러면 여기 봤더니 불행히도 there's no way, 방법이 없어. 알 방법이 없대요. 이미 여기서 모른다 그랬어. 알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목적어에 대한 내용은 이미 확정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눈치챌 수 있어. 이미 앞에 동사만 봐도. 그래서 대시나 whether 나올 때 사실 정답에 대한 찾는 포인트, 앞에 동사가 너무나도 내가 I'm sure, 확신해, 또는 I know, 나 알아, 이런 동사가 나오는지, 또는 I'm not sure, 나 잘 확신 못하겠어, I thought, 나 의심스럽네, I wonder, 나 궁금하네, 이런 동사가 나오면 whether이 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뒤에 내용 봤더니 기억인데 어떤 바로 기억이냐면 hypnotized people이지.
이런 바로 최면술에 걸린 사람들의 기억, 이런 기억이 are true or not, 진짜인지 아닌지 해서 대놓고 여기 or not까지 붙여줬지. 그러면 목적어의 내용이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해. 그 다음에 너네도 이미 알고 있어. whether는 어떻게 많이 쓰지? whether or not 같이 덩어리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목적어의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whether 쓰는 거 지금 문제될 거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들아 여기 if 보이죠? 가정법 문제지. 가정법은 잊혀질만 하면 나온다라고 내가 계속 강조하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볼까? 가정법 과거의 스트럭처 좀 잠깐 볼게. 가정법 과거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무슨 동사 나와? 과거 시제를 가진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주절에 주어 다음에 누가 나와? 조과. 조과는 조동사 과거형으로 우쿠슈마가 있지?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조가 다음에 누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요거를 지켜 쓰는지 안 지켜 쓰는지 그냥 암기만 해서 적용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그대로 적용시켜 볼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 나왔어? 과거 동사 나왔지? 과거 동사 나왔다는 건 가정법 과거 쓰겠다는 거네. 요 가정법 과거. 그럼 어디 보고 확인해? 뒤에 보고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주어 다음에 이 apostrophe D는 우드죠. 조과죠. 그 다음에 뒤에 have라는 뭐 나왔어? 동사 원형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 뭐야? 가정법 과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 누가 나와야 돼? new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출제자 의도는 뭐야? 여기 had known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가정법 과거로 쓰면 안 돼를 지금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얘는 new라는 과거 동사 나오는 거, 얘 나오는 거 문제될 게 1도 없는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법 문제까지 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나갈 거야. 근데 여기까지 나갈 건데 너네 뒷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뒷반은 이제 뒷부분을 좀 찍어줄 거거든? 그러면 너네는 뭐 하면 돼 얘들아?